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쿠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맹 대작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맹 대작전이 뭐냐? 그러면 연맹 대작전은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에서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큰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연맹 대작전은 연맹 총동원과 함께 연맹 이벤트고 서버전하고 빙원의 왕은 서버 단위 이벤트죠. 그래서 우리가 연맹 대작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연맹 대작전을 보면은 진행도 보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점수 올리는 방법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랭킹 보상도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연맹 대작전 요거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연맹 대작전을 할 때는 군비 경쟁이랑 사관의 계획이 함께 겹쳐서 나오거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저도 군비 경쟁 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점수 보상이라도 먹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 이게 자원을 가장 덜 쓰고서는 점수는 많이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일차에는 그 전날부터 채집을 해 놓으시면 돼요. 언제부터 해 놓으시면 되냐? 레벨 8 채집지 기준으로는 거의 한 8시간 전쯤에 채집해 놓으시면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시 조금 넘어서 채집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채집만으로도 이 점수 보상을, 진행도 보상을 다 채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트럭 보내고 트럭 약탈하고 그러면은 점수가 더 붙겠죠. 그 다음에 2일차에는 군비 경쟁의 진행도 보상과 그 다음에 연맹대작전의 진행도 보상을 위해서 부루수정이나 또는 영웅 성급업을 해주게 됩니다. 부루수정이 조금 더 효율이 높아요. 영웅 성급업보다는. 그리고 3일차에도 역시 채집입니다. 이 2일차 자기 전에, 한국 시간으로 자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 1시 조금 넘어서 레벨 8 채집지에다 채집을 시키면은 3일차도 채집만으로 자원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일차에는 사관의 계획이랑 이게 병사 훈련하고 승급하고 겹치는데 사관의 계획하고 사관의 계획하고 연맹 대작전을 병사 훈련만으로 진행도 보상을 다 클리어할 수가 있어요. 물론 효율은 가속기 써서 하면은 이 병사 훈련이 효율이 좋지 않고 딴 게 더 좋긴 할 텐데 병사 훈련이랑 승급은 우리가 특별한 업그레이드 자원 소모 없이 고기, 목재, 석탄, 철 이거 채집하거나 아니면은 생산된 거 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일 하는 걸로 올리실 수가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날짜입니다. 그리고 5일차에는 다시 군비경쟁 2에서 영주장비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연맹대작전 5일차하고 군비경쟁을 한꺼번에 스무스하게 지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일차는 나머지는 이제 펫 점수 가지고 조금 올려주시면은 연맹대작전 무난하게 지나가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군비 경쟁이나 사관의 계획, 그 진행도 보상을 다 못 채웠다 그러면은 연구 같은 거 이런 좀 자질구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나머지 점수를 조금 채워주시면 됩니다. 굵직굵직한 거는 내가 등수를 목표한 등수를 받을 수 있을 때 한 번에 몰았었어야지. 평소에는 무과금이나 소과금 분들은 한 번씩 이런 연맹대작전 같은 거를 최소 보상을 받으면서 한 번씩 패스하시고 점수를 좀 자원을 모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계속 무작정 달리면은 의미 있는 보상이 10등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내가 11등, 12등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10등을 할 수 있을 때만 달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승리 연맹 보상 랭킹 10등까지 선장식, 그 다음에 패배 연맹 랭킹 5등까지 보상이죠. 그런데 왜 자꾸 10등, 10등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순위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나 지고 있을 때나 사실 연맹원들이 올린 점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지고 있을 때 1등이 우리 연맹이 지고 있을 때 1등이 올렸던 점수나 우리 연맹이 이기고 있을 때 1등이 올렸던 점수나 거의 차이가 없고 등수별로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냥 지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연맹이 더 많은 점수를 올렸으니까 그냥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같은 정도의 재화를 썼을 때 우리가 이기고 있는 연맹이면은 훨씬 더 보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지고 있을 때 내가 같은 재화를 써서 10등 안에 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 다이아몬드만 조금 더 받지 의미 있는 리워드인 섬장식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원을 쓴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연맹 대작전에서 쓰는 게 그냥 평소에 미션 하면서 다이아몬드 조금씩 더 받는 게 낫지, 뭐 100등 안에 들거나, 뭐 50등 안에 들거나, 이렇게 해서 더 받는 게 낫지. 그냥 뭐 11등이나 12등 할 거면은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고 있을 때는 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연맹 대작전은 우리 연맹이 이기고 있을 때 남들이 대세적으로 같이 다 달릴 때 요때 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맹 대작전이랑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게 이 설원 장사길이라고 있는데 설원 장사길 여러분 트럭 어떻게 보내시나요? 물론 이제 대부분이 이 트럭 나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UTC 00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막 바로들 보내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트럭들 보면은 엔트럭까지 싹 다 털렸어요. 보면 이게 엔트럭인데 엔트럭도 털어갔죠. 이런 낮은 트럭 누가 털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연맹 대작전에서 트럭을 보낼 때 이 설원 장사길은 절대로 빠른 시간에 먼저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보내면은 고래나 돌고래들이 여러분 트럭을 싹 다 털어갑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시간은 언제냐? 제가 여러 번 보내봤는데 오후 2시 이후에 보내면은 SSR 트럭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털립니다. 물론 이제 자기 전투력이 좀 높아서 지원을 좀 잘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오후 2시 이후에 보내면 왜 안 털리냐? 성질 급한 사람들이 오후 2시 이전에 싹 다 털어요. 그리고 이 게임 많이 하는 국가들이 그 시간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후 2시 넘어서 보내면 성공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제가 거의 한 3시즌에서 4시즌을 이 트럭을 단 한 번도 안 털렸거든요. 저번 시즌에는 털리긴 털렸는데 한 번인가 두 번 털렸습니다. 자, 그리고 SSR 트럭은 그럼 한국 시간으로 언제 보내냐? SSR 트럭은 보통 한 대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자기 전에 보내주시면 제일 좋아요. 자기가 자기 전에. 근데 자기 전에 딱 보내라면은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후 한 11시쯤 됐으면은 그냥 딱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트럭을 내 트럭을 새로 고침할 때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뭐 보시면은 물론 이제 엔트럭 같은 경우에야 보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엔트럭은 보내시면 안 되고 엔트럭은 무조건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R트럭이냐 SR 트럭까지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되냐 SSR 트럭을 위해서 아니면은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사실 답이 누가 딱 정해주질 않았죠. 제가 정해드릴게요. 엔트럭은 무조건 새로 고침해서 엔트럭은 보내시지 마시고 R트럭이나 SR트럭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SSR 트럭은 집착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SSR 트럭을 한 번 털리면 SSR이 SR 되는 거고 두 번 털리면은 R등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털리는 게 내가 새로 고침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새로 고침을 하면은 새로 고침하는데 재화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있는 새로 고침 교환권이 한 장이 들어가고 새로 고침 교환권이 없으면은 다이아몬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당부 드리는 건데 새로 고침이나 기회를 할 때 절대 다이아몬드를 쓰지 마세요. 새로 고침이나 새로 고침이 아니라 기회를 얻을 때 다이아몬드를 쓰는 거는 연맹 총동원에서 그 50 다이아몬드나 200 다이아몬드 이 기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소가금 분들은. 그래서 트럭은 무조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환권 안에서만 사용을 해주시고 SSR 트럭 집착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털리면 등급 낮아져 버리는 겁니다. 안 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굳이 많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연맹총동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연맹총동원은 요 군비 경쟁이나 사관의 계획과 겹치는 미션으로 잘 해야 된다. 만약에 그걸 모를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어드린 요 추천 트리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은 최소 보상 점수는 다 얻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등수 얻으시려면은 다른 자원들 뭐 많이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설원 장사길 여기서 SSR 트럭에 집착할 필요 없다. 털리면 어차피 등급 낮아진 거랑 똑같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낼 때는 급한 사람들 다 털리라고 나는 보낼 때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이후부터 낮은 등급의 트럭을 한 대씩 한 대씩만 보내는 겁니다. 절대 두 대 한꺼번에 보내지 마세요. 자기가 가장 센 영웅들, 그러니까 1군이죠. 1군하고 내 트럭하고 한 번씩 보내고 그 트럭이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내 1군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SSR 트럭은 반드시 연맹에서 제일 센 사람의, 여기 보면은 연맹 협조부대라고 있죠. 제일 센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오후 11시 근처 자기 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SSR 트럭이 한 번이 안 나왔고 운 좋게 뭐 두 번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내면 되냐? 정말 자기 직전에 딱 자기 부대로 호의를 해서 같이 보내주시던가, 아니면은 요 지원을 받아서 오후 11시 근처에 보내주실 때 그냥 자기 호의 부대로 같이 보내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맹 대작전은 언제부터 달리라고 그랬어요? 3일차쯤에 연맹이 이기고 있을 때 10등 이내로 진입하는 걸 목표로 달리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최소 선장식 보상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연맹이 지고 있는데 3일차에 지고 있는데 달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연맹이 한번 그렇게 지고 있으면은 상대편 연맹이 굉장히 자원을 많이 쓰고 강해서 지는 거거든요. 질 때 비슷비슷하게 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뭐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져서 지는 경우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자원을 조금 더 쓴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과금이나 소과금들이 자원을 조금 더 쓴다고 그래서 연맹 전체에 100명이 경쟁하는, 그러니까 100대 100이 경쟁하는 거기서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등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원을 소모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보상이 낮기 때문에 연맹이 안타깝게 지고 있지만 그 지고 있는 거 그냥 보고 계시고, 나는 자원을 아껴서 다음번에 우리 연맹이 이기고 있을 때 같이 내 등수도 올려서 보상을 많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연맹 대작전에서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
좋은 결과가 없으신 분들은 자원을 아껴서 다음번에 훨씬 더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